투표 결과 문재인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5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 경선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의 유명 아울렛이 문을 열어 지역 영세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점 과정에서 편법 논란이 불거져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광양에 들어설 도립예술고 건립계획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건립 방식 변경에 이어 시의회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광양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남 동구 지역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계 당국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섰지만 좀처럼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선 후보 호남권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길지가 관심이었는데 60.2%를 기록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권역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14만 2천 표로 전체의 60.2%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희정 후보가 4만 7천 표, 20%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고 이재명 후보가 4만 5천 표, 19.4%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압승의 토대는 일반 시민들이 경선에 참여한 ARS 투표였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22만 2천 명 가운데 13만 3천 표, 59.9%를 가져갔습니다. 개표하기 전 현장 연설에서 각 후보들은 자신을 대선 후보로 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대동세상의 꿈을 저 이재명이 여러분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저 문재인과 함께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갖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상으로 가장 확실한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얻어낼 수 있는 저 안희정입니다. 압승 소식이 전해지자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안희정, 이재명 지지자들은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모든 권역의 투표수가 합산돼 공개되는 4월 3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될 예정인데 이때 1위 후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할 경우 1, 2위 후보끼리 결선 투표를 거쳐 오는 4월 8일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민중연합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중연합당은 어제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온라인과 ARS 찬반 투표 결과 95%의 득표율로 경선에 단독 출마한 김선동 전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극단적인 양극화의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고 진보 정치의 부활을 위해 투쟁하겠다며 대선 출마 소감을 밝혔습니다. 4월 12일 지역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기호가 확정됐습니다. 시의원을 뽑는 순천 나선거구의 경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형구, 기호 3번 국민의당 김호준, 기호 6번 무소속 이명옥, 기호 7번 무소속 최진도 후보가, 여수 나선거구에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승호, 기호 3번 국민의당 이정만, 기호 6번 민중연합당 김종근, 기호 7번 무소속 박남조, 기호 8번 무소속 최처중 후보가 각각 출마합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출마 후보들을 대상으로 준법선거 결의대회를 실시하는 등 오는 30일부터 시작될 공식 선거운동에 대한 불법 활동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올라 목포 신항으로 거치될 세월호 관련 소식입니다. 세월호 기름 유출 피해를 입은 미영 양식장에 대한 현장 실사가 이뤄졌는데 안 팔린 만큼 보상하겠다는 논리여서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에서 나온 기름이 휩쓸고 간 동거차도 미영 양식장. 상하이셀비지가 가입한 영국의 보험사 측 손해사정인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양식장 3곳을 돌며 바닷물과 미역을 시료로 확보했습니다. 채취된 시료는 영국의 검사기관으로 보내지게 되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최소 열흘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정책 행정의 중심 방향을 신속한 피해 조사와
신속한 배상 쪽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어민들은 통상 3차례 수확이 이루어지는 걸 감안해 전량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가닥에 15만 원씩 하는 시세를 적용해 13개 양식장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동고차도 미역은 누구라도 이게 진짜 상품 가치가 안 돼서 먹을 수가 식품으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민들 모두가 지금 한 목소리로 전량 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측은 그러나 일단 정상 수확을 해서 시장에 내놓고 판매를 시도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노력을 해도 팔리지 않는 물량이 있다면 피해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름이 묻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값을 이제 현저하게 낮은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량에 대해서 반품이 들어온다든지 이제 이러한 경우에 보상을 지금 보험사에서 해주는. 전체 피해 조사는 언제 이루어질지도 불확실해 어민들은 피해 보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양 도립예술고 건립이 당초 커뮤니티 센터 리모델링에서 신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돼 시행됩니다. 하지만 시에서 부담할 예술고 건립 비용이 의회에서 대폭 삭감돼 예정대로 예술고가 들어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악과 미술, 무용 등의 과목으로 학년당 3학급 60명, 180명을 정원으로 하는 예술고. 당초 예술고는 전체 300억 원의 건립비 가운데 광양시에서 70억 2천여만 원을 부담해 커뮤니티 센터를 리모델링해 개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와 함께 예술중학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광양시는 커뮤니티 센터 인접 지역에 새로 짓는 방안으로 바꿔 30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세 차례나 이 같은 신축안을 부결한 뒤 5억 원으로 추가 예산을 대폭 삭감해 승인했습니다. 더 이상 예술고 건립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2019년 창의예술고 3월 개교 시점의 문제를 감안했고요. 두 번째는 예술중학교까지 포함해서 설립을 하게 되면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부지로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다. 늦춰졌던 예술고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지만 문제는 줄어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입니다. 시에서 부담할 예산은 줄었지만 이 예산을 고스란히 전남 도교육청이 떠안고 학교 신축에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전남도 의회 동의 절차도 남아있어 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학교 신축 기간을 15개월로 봤을 때 2019년 개교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도교육청에서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우리가 좀 줄어들었을 경우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 신축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광양예술고. 부족한 설립 예산 속에 차질 없는 예술고 개교를 위한 해법 찾기에 광양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시와 지역대학, 시민사회가 올바른 지역 정책과 비전 수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순천대학교 등 관내 3개 대학, 그린순천 21과 함께 지역사회 정책 플랫폼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중장기 비전 수립 과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기관 단체들은 특히 미래산업 발굴과 산학협력, 취업 창업 지원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젊은 층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광양 주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지난해 광양시가 추진한 대부분의 사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가 지난해 시민 5,479명을 대상으로 24개 추진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 21개 사업에 평균 80% 이상의 시민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교 무상급식과 시정 운영에 조사 대상 92%와 82%가 각각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방역소독과 도서관 이용 사업에 대해서는 평균 60%의 주민만이 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조사를 맞춤형 시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국 지점망을 갖춘 유명 아울렛이 또다시 지역에 입점해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입점 과정에서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속사정을 박광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24일 순천 신도심 인근에 개장한 전국 체인의 패션 아울렛. 지난해 건축 허가와 점포 등록 당시에는 고유 상호의 일반 매장이었는데 정작 개점 때는 유명 할인형 아울렛 명칭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쇼핑몰 상호로는 입점업주 모집이 어려워 유명 업체와 경영 제휴가 불가피했다는 게 사업주 측의 입장입니다. 모다 아울렛을 유치하는 과정에 그 모다의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또는 매출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정말 살을 깎는 그런 고통이 있었지만 그 자체를 부도로 내몰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순천시는 그러나 등록 당시와 다른 상호로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도 아직 별다른 제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과태료 이상의 처벌이 어렵고 오히려 공식적인 상호 변경의 명분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바로 또 상호 변경 등록을 해버리면은 신청을 해버리면 우리가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거든요. 참 애매한 그런 입장이라서 지역 상인들은 업체 측이 기존 상권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수수방관했다며 시행정도 불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순천 시민을 기만한 거이고 순천시를 기만한 거이고 그리고 순천시에서 거기에 그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된 것이고 행정소송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지역 상인들과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사업주 사이에서 시행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건설 현장이 당국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0일부터 관내 건설 현장 21곳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모두 7,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중요 사항을 위반한 13곳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 동부 지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83% 늘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고용과 체류 자격 완화를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치협의회 주관으로 오늘 순천시청에서 열린 다문화 정책 토론회에는 조충훈 순천시장과 정수동 여수 출입국 관리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다문화 가정의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현실적인 체류 자격 부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로드월드비전 정숙정 이사장은 단순 노동에 그치고 있는 다문화 여성들의 근로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지원 대책을 요구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광양항 제3항로의 폭이 기존보다 100m 확장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철부두를 거쳐 컨테이너 부두까지 이어지는 광양항 제3항로의 폭을 기존 380m에서 480m로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청은 이에 따라 35만 톤급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고 채선 현상도 해소돼 광양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광양시가 호남지방통계청과 지역 특산물 실태 조사를 통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호남지방통계청과 가진 업무 협약에서 통계청과 특산물 실태 조사 통계 개발과 표준 매뉴얼 개발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는 시 대표 특산물인 매실과 단감 생산 농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오는 7월 본격적인 조사를 거쳐 12월에 그 결과를 공표하며 조사 결과는 표준 매뉴얼로 작성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보급될 예정입니다.